안녕하세요. 사과나무학원의 국어 맡고 있는 김유섭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영상 보고 계신 명덕외고 합격자 부모님들 합격 정말 축하드립니다. 들어가기 쉽지 않고 들어가서도 사실은 어려울 건데 일단 한 단계는 통과했으니까 앞으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 다 아실 테니까 제가 국어 설명해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일단 명덕외고 소개를 보면 250명 기준으로 삼았을 때 등급컷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등급은 1등부터 10등, 2등급 11등에서 27등, 3등급, 4등급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는데 그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고등학교랑 외고에서의 등급은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신 준비도 하면서 학종 준비도 꾸준히 세특 같은 경우도 계속 해주는 게 외고에서는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2023년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 있을 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시가문학, 시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기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건 교과서 자료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문법,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소설인데 제가 옆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전문이라고 표기를 따로 해뒀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명덕외고는 아무래도 문과 학교이다 보니까 국어 비중이 크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고 방대합니다. 근데요, 그거에 비해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소설 지금 여기 파란색 되어 있는 거 보면 되게 많죠. 여기서 제가 그냥 1학년 1학기로 보여드리면 우상의 눈물, 고향 탈출길, 무자리, 미스터방, 광문자전 세 가지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문별로 수업을 해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국어학원 다녀야 돼? 라고 한다면 저는 요 시험 범위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줍니다. 근데 시험엔 다 내요. 문단별 어떻게, 문장 어떻게 이거 볼 거야? 이 문단 어떻게 생각해를 물어봅니다. 그 문제가 한 지문당 4~5문제씩 나와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 준비를 학원에서 제가 준비를 해주고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가 자체 문제까지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쭉 보시면 손이라든지요, 생존시간 카드, 무희, 코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어떠한 교과서에도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 없고요. 모의고사에도 출제된 적 없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신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교과서 사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2021년부터 점점점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범위에만 넣고 출제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요, 범위에 적게 넣고 출제는 되었습니다. 이게 명덕외고 내신 스타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수능 스타일로 출제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수능 스타일로 변화 중인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형식만 수능 스타일입니다. 문제는요, 어쩔 수 없는 내신이에요. 사고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푼다? 근데 저희가 이미 지문은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 지문을 얼마나 완벽하게 세세하게 다 분석할 줄 아느냐. 근데 여기서 명덕외고는 세세한 것도 중요한데요. 전반적인 의미를 아느냐, 표현법 같은 것도 아느냐, 그래서 무슨 이 작가의 생각은 무엇이냐를 모두 다 파악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알긴 알되 문제로 마주할 때는 수능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결국 내신 시험은 내신 시험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스타일 정리해 드리는데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다 아시는 그 가수 윤하 맞고 한창 역주행을 했다고 소문이 났던 사건의 지평선, 그 노래 맞습니다. 이게 시험 범위였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가장 첫 번째 문제였고요. 여기 첫 번째 문제에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거를 줬을 때 저 집에서 혼자 막 이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 싶고 분석을 하는데 최대한 분석을 잘 해주죠. 그리고 그걸로 시험에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다 개념이 잡혀 있어요. 여기서는 무슨 표현법이 쓰이고 여기서 무슨 표현법이 쓰이고 이거 내용은 뭐고 다 알아요. 근데 문제로 봤을 때 수능 스타일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2023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2학기 중간고사 시험입니다. 여기서는 봉준호, 한진원, 김대환의 기생충입니다. 여기 학부모님들이 다 아시는 그 기생충 맞습니다. 기생충 그 대본을 아이들에게 줘서 시나리오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걸로 하나, 둘, 셋,
네 문제를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이렇게 진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엄청 세세하게,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문제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각 대사마다 어떤 의미인지까지 파악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해요. 아이들 혼자서 이걸 얼마나 확인할 수 있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덕외고 친구들은 국어 과목은 학원을 다니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중간은 문학, 기말은 문법인데요. 결국 문학 비중이 엄청 커요. 중간은 문학,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대부분 일반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에 문학이랑 문법, 의문의 변동을 넣어요. 그리고 기말에 문법을 넣고 문학을 또 섞어요. 이렇게 하는데 명덕외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은 문학, 기말은 문법. 이때 문법 하나도 안 들어갔었고요. 기말 때는 문학이 있기는 했으나 문법 비중이 굉장히 커서 아이들의 당락을 등급을 결정짓는 수단으로 보셨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문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문학 비율이 40에서 70%, 중간고사는 문학 위주로 출제하고 기말고사는 문법 위주로 출제해요. 이 얘기가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문학이 안 나온다는 아닙니다. 근데 중간고사는 문법이 안 나오기는 했었어요. 1학기 때 기준으로. 그리고 학교 유인물에서 많은 양을 출제하는데 이 학교 유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처음엔 오해를 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준 거겠지라고 싶은 무슨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걸로 시험 문제를 엄청 많이 구성하시거든요. 어떻게 문제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 시험 볼 때마다 이거는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건 나올 것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건 안 나올 거야 라고 했고 전부 다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2021년까지는 굉장한 난이도가 있었어요. 20점 주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서술형을 냈는데요. 2022년부터 작년까지는 서술형 문제를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점 서술형으로 배점했고요. 2022년 심지어 5점이었습니다. 그 서술형은 문제은행 형식으로 출제되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 안내자료 1학년 기말고사 때인데요. 여기 유예 뭐 엘리베이터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요거와 해당된 답을 다 적어주는 거예요. 아이들 요거 달달달 외워가서 여기 3개 적으라고 합니다. 그럼 그중에 2개 맞으면 정답 처리, 하나만 맞으면 3점 부여,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부담은 좀 적다. 그럼 나한테는 중요한 것보다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한 표현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핵심은 독해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문장이나 글을 잘 독해하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신 문제 잘 맞추냐 못 맞추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문학의 높은 비중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명동외고는 아무래도 다양한 언어들을 배우는 학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소설 위주만의 수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일반 고등학교들은 한국 소설만 가르치죠. 고전이나 현대나. 그런데요. 미, 일, 중, 독, 러, 푸 모두 선정하고요. 굉장히 슬픈 건 전부 전문입니다. 전문을 그냥 프린트로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다 분석해서 아이들에게 자료를 나눠주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들은 제가 다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미국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작품, 일본은 무희, 중국 손, 독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러시아 코, 프랑스 생존 시간 카드 이런 작품들 하나씩 연결지어서 나왔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교과서 사용량이 굉장히 감소되었다. 중간은 문학이고 기말은 문법이었다. 그리고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축소되어서 이건 부담감이 별로 없었다. 세계문학 비중이 확대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 명독이고 구성 일단 중요한 건 이번에 방학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1월부터 개강되는 1월, 2월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는 크게 이렇게 3가지 교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의 섭리, 능수능란, 요기나 너희 크게 3권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제 이름 아마 기억을 하신다면 김요섭인데 요섭이라고 해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권으로 아이들 방학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어의 섭리입니다. 문학 개념어를 바탕으로 문학작품 학습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문학 개념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다른 학교도 아니라 명덕외고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도 선지를 이해 못합니다. 문제를 이해 못합니다. 그럼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장을 바탕으로 문단, 글 단위로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결국 독서 수업을 같이 병행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글을 어떻게 읽냐면요. 이렇게 읽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읽다가 뛰어넘고 여기 읽고 뛰어넘고 여기 읽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짧은 컨텐츠들이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서 그런 데 익숙해져서 쭉 긴 템포로 글을 읽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 훈련을 제가 이번 방학 동안에 확실하게 시켜둘 거고 그게 옳은 거고 그렇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걸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옳은 독해를 위해서 옳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능수능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명도계고에 필요한 독해력을 개인적으로 기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채점 분석 데이터를 발송하고 영역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약점 분석인데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풀 모의고사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 모의고사 한 회씩을 일주일에 하나씩 풀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를 통해서 수업 시간 아이들 오답률 많은 거나 아이들이 많이 틀린 거 질문이 있는 거를 제가 받아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매주 풀어오면 OMR을 제가 종이를 받습니다. 그 종이를 통해서 제가 스캐너를 돌려서 채점 분석 데이터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영역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아이는 뭐에 약하니까 이번 방학 때 뭐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욕이나 어휘인데 결국 아이들이 문학에서 힘들어하는 건 고전입니다. 이번에 2023년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나왔냐면요. 사설 시조가 거의 한 40개 정도가 나왔어요. 시조가 한 30-40개가 나왔습니다. 시험 범위예요. 거기에다가 그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는 만원사라는 작품까지 등장을 해서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요. 아이들이 결국 고전이 힘든 이유는 뭐냐? 어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 가사나 시조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욕이나 어휘에 들어있는 것은 가사 작품이랑 시조 작품에서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휘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선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와서 시험 보면서 어휘력 증진을 위한 훈련을 진행할 거고요. 매주 테스트를 통해서 고전 어휘를 다질 겁니다. 매년 출제되는 명도계고의 어휘 문제를 대비합니다. 명도계고 매년 출제돼요. 매 시험 출제되지는 않지만 매년 어휘 문제 하나씩은 꼬박꼬박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에서 교과서와 관련된 걸 준다 아니면 학교에서 준 자료가 타 학교 교과서에 있다 한다면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교사용을 제공하고 여기서 명도계고 선생님들은 이런 거 좋아해 하는 거 손글씨 자료를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자료 아이들한테 수업 들은 자료는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설명 다 적어서 최고의 퀄리티로 제공되는 다양한 자료의 정규 수업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체 문제 제작입니다. 자체 문제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주는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거 문제 하나 보시겠어요? B,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 나득히 흐려진 어떤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거 제가 직접 자체 문제 제작한 한글 파일을 그냥 스크린샷 떠서 가져왔는데 이번에 시험을 보면요. 이 부분, 제가 방금 읽은 부분 있죠? 만든 부분,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이 그대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것과 문제를 연결시킨 부분에서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문제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명도계고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자체 제작 문제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도계고 스타일에 맞는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니라 명도계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뭐 외부 지문 나올 만한 것들도 이번에 인타임 제가 보기 선지를 학교에서 이야기를 했길래 아 이거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연결되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명도계고 스타일에 맞춰서 제작하는 자체 문제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 내신 기간에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보 자료인데요. 이 직보 자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일단 제목이 있고 주제가 있고 요스픽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학교에 혹시 이 작품이 출제되었을 때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제가 선별을 하고요. 이 중에서 명도계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선지가 뭔지를 제가 쭉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 시험 때 내가 아는 개념이 이런 선지로 구성돼서 나올 수 있구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직보자료를 아이들에게 직전에 나눠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시험 보기 직전에 이거 한번 쭉 확인하면 내용도 상기시키고 아 선지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지로 출제된 다양한 문제를 바탕으로 제작된 직보자료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안해 조금만 집착할게라고 제가 적었는데 관리와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일단 첫 번째 24시간 무제한 질문인데 요거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으로도 질문 받고 인스타그램도 있어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도 질문을 아이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새벽이어도 상관없어요. 저 되게 늦게 잡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런 식으로 그 질문 관련해서 제가 또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 사진이 좀 당황하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영상통화를 걸어가지고 직접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줌으로도 1대1로 이해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해 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풀 모의고사 책 능수능란 데이터 이런 식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총점, 시험 평균, 원점수, 그리고 맞은 문항수랑 총 문항수랑 이런 식으로 어디서 많이 틀렸는지 아이들, 요 파란색은 평균적인 것이고요. 요 빨간색이 학생인데 요 학생 경우에는 고전 소설, 독서, 인문 쪽이 좀 약하고 사회 쪽이 좀 인문 사회가 약하구나. 되게 이과적 사고 과정을 하는 아이인가 봐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씩 쌓이다 보면 우리 아이의 약점이 정확하게 잡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 독해가 약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합격자 아이들 수업을 마련했는데요. 아이들이 수요일 날 수업이고 숙제를 제공하면 대부분 다 화요일 날 끝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한 번, 화요일 날 한 번 숙제 검사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한 아이들에게 제가 쿠키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피드백도 주고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숙제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좀 꾸준히 국어 공부해라. 국어 공부에서 중요한 건 하루에 많이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꾸준히 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내신 기간에도 이거를 진행해서 이거 다 모은 친구들은 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 배지를 준다던가 하면서 아이를 동기부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때만 제가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감시 이벤트.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건데, 아이폰 쓰는 친구들은 제가 스크린 타임을 걸어 놓습니다. 어떤 어플들은 하루에 1시간 반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총 합으로. 예를 들어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은 굳이 시험 기간에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한 3, 4주 전에 제가 애들 불러서 스크린 타임을 다 겁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유튜브 다 포함해서 뭐 게임 같은 것도 다 걸어버려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반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 시험 끝나면 그때 비밀번호를 공개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쌤 카톡도 제한 걸어 놓으셨다면서요. 스크린 타임을 풀었는데도 불안함, 뭐 이거 아내 전번 뒷자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비밀번호를 아내 전화번호 뒷자리로 걸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제 아내 전화번호 뒷자리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그거 쓰는 아이들, 갤럭시 쓰는 아이들은 잠글 제가 방법을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쓴 거 저한테 보내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많이 쓰니까 이런 이모티콘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기부여 이벤트가 또 하나 있는데 50일간의 비문학 여행은 여름에 하는 거고요. 고전시가 필사 모임은 이번 겨울에 아마 1월부터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책을 한 권 구매해서 그 책과 관련해서 제가 100작품을 선정합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특강도 이번에 마련을 했는데, 아이들이 100작품을 방학 동안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해서 언제까지 필사를 100개 다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거 성공한 아이들한테 모두 치킨을 발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치킨이 있으니까 막 환장하고 합니다. 막 설날에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날에도 해가지고 밴드에 막 인증하면서 100개를 마무리해가는 과정으로 제가 마련한 두 가지고요. 요거는 50일간의 비문학 여행은 아이들 여름방학 때 제가 50일 동안 너희 비문학 하루도 빠짐없이 2개씩 올리면 선생님이 치킨 줄게라고 해서 이렇게 탄 친구들도 이렇게 보이죠. 하루 못 탄 친구들은 너무 슬퍼서 제가 그냥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제자들한테 받은 메시지들 뭐 이런 것들 제가 좀 모아놨어요.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좀 보셔도 좋은데, 여기 뭐 명도계고 친구들이 달아준 것도 있고요. 제가 시험 끝나면 아이들한테 그거를 받거든요. 이제 그 시험 점수랑 관련해가지고 코멘트를 받는데, 여기 졸업생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생들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대학교가 안 적혀 있는 경우에는 뭐 대학교를 아직 발표가 안 났거나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뭐 혹시 학생들이 보게 되면 프로필과 실물이 약간 달라, 이거 지울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살려 더 봤습니다. 제 수업 시간표는 일단은 지금 현재 명동이고 합격자 클래스가 수요일 4시부터 7시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겨울을 위한 시작이 되는 강의가 될 것이니까요. 내가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한번 지내보고 싶다. 아까 여기 이 앞에 여기 있어요. 저건 요거 친구 올려준 건데, 수업은 재밌지만 좀 빡세요. 하지만 흡수하고 따라가면 성적은 항상 따라온다라는 거. 내신 국어 2등급, 저 만나고선 내신 등급이 2등급이 상승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헐렁하지는 않아요. 조금 빡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이 겨울방학이 중요해요. 저번 여름방학도 중요했어요.
그리고 다가올 여름방학도 중요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다가올 여름방학보다 이번 겨울방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명도기고 들어갈 정도의 아이들이면 좀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보다 반발자국이라도 더 앞서 나가고 싶은 친구들, 조금이라도 내가 국어 관련해서는 조금 더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저와 같이 수업하면 반발자국이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국어가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학원 국어 김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